혹시 여러분은 신청하지도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전화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카드 배송을 위해 주소 확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화 한 통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카드 배송 사칭 보이스피싱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실제로 있었던 생생한 피해 사례들을 전해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울산에서 있었던 정말 아찔한 사례부터 전해드릴게요. 지난달 29일 울산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자신을 카드 배송원이라고 소개하며 A씨에게 신청한 카드를 지금 배달하러 간다고 말했죠. A씨는 처음엔 의아했지만 상대방이 보낸 링크를 누르는 실수를 하고 말았고 그 순간부터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링크를 통해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와 함께 원격 제어 앱이 설치됐고 그 이후로 A씨의 휴대전화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어 걸려온 전화는 금융감독원, 검찰청, 카드사 콜센터 등으로 사칭한 인물들로 이어졌고 이들은 고객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금융자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말로 A씨를 압박했습니다. 당황한 A씨는 은행으로 향했고 무려 1억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한 계좌에 모았습니다. 이후 이 금액을 인출해 체크카드를 통해 전달하려던 순간 다행히도 은행 앞에서 경찰을 만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청이 A씨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 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피해구제 대상자로 등록한 덕분에 울산 북부경찰서 피싱 전담 수사팀이 즉시 A씨를 찾아 나설 수 있었고 금융기관이 밀집된 지역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와 접촉에 성공해 지급 정지 요청을 완료했습니다. 그야말로 한 끗 차이로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대구에서는 증권사 직원의 재빠른 판단 덕분에 10억 원대 피해가 막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24일 신한투자증권 대구금융센터 지점에 20년 넘게 거래를 이어온 60대 여성 고객이 전화를 걸어 약 2억 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같은 금액의 매도증권 담보대출을 요청했습니다. 고객은 급히 땅을 사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전화를 응대한 박희정 대리는 고객이 1년 넘게 거래가 없었고 손실 상태의 주식을 갑자기 처분하며 전문적인 금융 용어까지 사용한 점에 의심을 품게 됐습니다. 박 대리는 상황이 보이스피싱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잠시 상담 중이니 10분 뒤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말한 뒤 고객지원팀에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이후 고객지원팀은 내용을 지점장과 소비자보호부에 알렸고 신속하게 보이스피싱 대응 절차가 가동됐습니다. 염 지점장이 고객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위험으로 인해 금감원에 전산해지 요청을 했고 경찰 확인 전까지는 대출이 불가하다고 설득했고 결국 고객은 최근 자신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발급됐고 카드사 콜센터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 고객은 사기범에게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모두 넘긴 상태였고 안전한 계좌로 자금을 옮기라는 말에 속아 주식 매도 대금으로 대출까지 받아 송금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고 명의도용 휴대폰 점검 및 신분증 재발급까지 안내받으며 무려 1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경남 진주로 가보겠습니다. 진주경찰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현금을 수거하던 30대 중국인 A씨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강동구에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건네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같은 달 22일에는 진주 시내에서 다른 피해자로부터 1억 7,1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수거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돼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문구로 시작해 카드 배송원, 콜센터, 금융감독원, 경찰, 검사로 이어지는 치밀한 시나리오로 피해자를 속이고 있으며 특히 악성 앱을 설치하게 만들어 피해자가 전화해도 실제 기관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연결되도록 조작하는 방식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카드 사칭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닙니다. 고도로 조직화된 범죄로 스마트폰 해킹부터 심리적 압박까지 철저히 계산된 범행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울산 지역에서만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395건, 피해액은 275억 7천만 원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액을 이미 초과한 상황입니다. 울산 경찰은 상반기 동안 피해 구제 활동을 통해 11억 8,700만 원의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에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과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예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연락은 무조건 보이스피싱입니다. 단 한순간도 고민하지 마시고 112로 신고하세요. 둘째,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원격 앱을 깔라고 하면 바로 의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하고 주기적으로 백신 앱을 실행하거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최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고액 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아파트 단지 101곳에 엘리베이터 광고 모니터 1459기의 예방 홍보 영상을 내걸었고, 서울 주요 버스 정류장 20곳과 지하철 객실 내 스크린에서도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발급은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문구를 담은 광고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버 순자엄마와 함께한 쇼폼 영상, 금융사기 대응단 팀장이 직접 출연한 언더스탠딩 채널의 콘텐츠, 방송인 정성호 씨가 출연한 공익광고 등을 통해 다각도로 피해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야기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고요.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의 당황함, 문자 하나에 클릭하는 그 찰나, 그것만으로도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족들과 이 내용을 공유하시고, 카드 발급 관련 연락이나 앱 설치 요구가 들어오면 절대 응하지 않도록 꼭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는 보이스피싱 OUT 외쳐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소중한 전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경계하고 함께 예방합시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